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몇 페이지죠? 여기 한번 열어보실래요? 23페이지. 자, 우리 5반 문제 풀 때 어때요? 기출문제 지적 쉽죠? 외우면 쉽습니다. 2차 과목에서 제일 쉬운 게 무슨 과목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 자, 공법이 제일 쉬워요, 사실. 근데 왜 어려울까요? 암기가 안 돼서, 그렇죠? 몇 과목이, 법률이 6개 법률이죠. 암기할 게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과목들은 저희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그래요. 2차 공법, 뭐 있죠? 공시법, 세법, 그렇죠? 중개사법, 전부 암기야, 사실. 근데 우리 공시법령 중에서 암기 플러스 이해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등기법이야. 등기법. 등기법이 그래서 우리가 헷갈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과목에서 제일 강의 지루한 게 뭐예요? 제가 강의를 다 해봤지만 제일 재미없는 과목이 뭐예요? 또 공법이야. 왜요? 공법이 절차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만 감만 잡아요. 감. 이 감을 잡아야 돼요. 감을 우리가 잡아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여기 이제 몇 필지예요? 한 필지. 자, 필지가 떠오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획지가 떠올라야 된다고. 획지. 그렇죠? 획지는 뭐예요? 돈이죠. 경제적 개념이고, 필지는 법적 개념이다. 자꾸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떠오르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갑자기 물어보면 지난번에 여기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캐릭터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데 이게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다 그럴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 그럼 필지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양입지가 떠올라야지. 필지는 뭐예요? 주된 토지, 양입지는 정된 토지. 그러면 필지는 그러면 등기법에 가면 주등기, 어는 무슨 등기죠? 부기 등기가 돼. 여기에 세법에 가면 뭐가 될까요? 본세, 부가세, 그렇죠? 부가세. 농어촌특별세가 대표적인 부가세가 되거든. 자, 민법에 가면 뭐가 될까요? 주물, 종물이 돼. 그러면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똑같아, 법이. 그러니까 법이 똑같은 논리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 집 주소 외워야죠. 네, 뭐예요? 자, 서울시 마포구 뭐예요? 신수동. 자, 369 뭐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필지 구성 요소야.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 뭘까요? 이게 바로 소재. 369가 지번. 전주에 우리가 배운 거죠. 지번은 사람이 갖다 대면 뭐에 해당돼요? 이름에 해당되거든. 이름. 자, 요 대가 뭐예요? 대가. 지목이죠. 지목은 성별에 해당되죠.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전주에 우리 다 끝났어요. 지목 몇 개? 28개. 기억이 나야 돼. 출발 어디부터? 전부터 마지막. 잡정지.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렇죠. 전도 아니고 다음은 뭐예요? 그냥 다 마지막은 잡정지겠죠. 잡정지. 자, 이걸 그러면 요 넓이가 뭐가 돼요? 면적이 되죠. 여기에 뭐가 돼요? 경계가 됩니다. 여기 X축, Y축, 뭐의 경계점 좌표가 돼. 간단하게 해서 좌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얘네들 또 이름을 줘줘야 돼. 뭐라고 그러죠? 자, 토지의 표시죠. 그러면 이제 자꾸 감을 잡아요. 요거 뭐의 표시? 권리의 사실이. 사실. 요거 사실. 여기에다 소유자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죠. 오늘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네. 자, 그러면 23페이지와 관련돼서 경계,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정리정돈을 하라고 별표 5개 딱 해놓고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항상 법이라는 것은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의가 뭐예요? 의가. 개념이거든, 개념. 그러면 경계랑 그러면 우리 다시 유추해보죠. 자, 몇 필지? 세 필지. 요게 무슨 점이에요? 경계점이죠. 요게 뭐예요? 경계. 요게 뭐예요? 필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게 바로 뭐예요? 경계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경계란, 그러면 여기에다 행간편을 쳐라고. 필지별.
자, 그러면 시험 잠깐은 갑자기 필지별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여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자, 지행별로 이러면 X가 돼요. 지행별이 아니라 무슨 별? 필지별. 자, 경계점과는 여기 직선, 요 동그라미 쳐놔요. 직선. 직선은 곡선으로 번지는 또라이가 있어요. 주체원들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경계는 뭐 읽어봐요. 선이죠. 그러니까 요 선 동그라미. 선, 요 동그라미 쳐놔요. 자, 그러면 요 파트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파트에서 이제 경계하고 경계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 봐야 돼. 여기에서 경계점 형광펜 쳐놔요. 경계점. 자, 경계점하고 경계와 차이가 있죠. 요거 봐봐요. 선이 굽었어요, 안 굽었어요? 굽었죠. 요거는 무슨 축이죠? X축, Y축. 요거는 선의 굴곡점. 그러면 여기에다 선의 굴곡점 줄 쳐놓고 자,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 뭐의 도면이죠. 그래서 다시 줄 쳐놓고 지적도 임야도 줄 쳐놓고 요걸 가로를 쳐놓으라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줄 쳐놓고 그래서 좌표를 동그라미 쳐놓고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그래서 요걸 가로를 쳐놓으라고.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장난을 치겠네요. 경계하고 경계점을 살짝 바꿔치기. 그러면 항상 그러면 경계는 뭐부터 봐야 돼? 경계 나왔다. 그러면 뭐부터 봐요? 선, 그렇죠. 경계점이 나오면 뭐부터 봐요? 점이에요.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요 출제원은 항상 지적되면도 도의 형태로 요걸 장난을 치려고 그런다고. 도의 형태하고 좌표 형태를 요걸 살짝 바꿔치기 한다고. 근데 이거 필요가 없어. 자, 봐봐요. 지적되면도 공통점. 도면이죠. 그러니까 도의 지적. 그 그림이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좌표 형태로. 와, 뭐, 이거 것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시험장에 막상 가면 경계하고 경계점을 살짝 바꿔치기 한다고. 그러니까, 경계하고 경계점이 나올 때 항상 이제 문제 풀 때 키워드 디테일하게 어디, 경계란 거를 여기를 확인한다. 필지별, 어디, 직선, 선. 이렇게 확인해둬야 돼요. 경계점이 나왔다 그러면 뭐부터 확인해? 점을 확인해 놓고 이걸 살짝 바꿔치기 한 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출제 경향은 그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의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았으니까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요렇게 이제 기본서를 정리하는 패턴을 자꾸 배우라고요. 기본서 패턴을. 자, 그러면 이제 법에서는 의의가 나왔죠. 두 번째는 경계를 함부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경계 설정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경계에 관한 일반 원칙.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요 옆에다가 일반 원칙 옆에다가 필지를 딱 그려봐요. 자, 외우지 말고 딱 그러면 요거 1번이라고 써봐요. 1. 요거 2라고 써봐요. 요게 3. 요게 4라고 써봐요. 요게 5라고 써봐요. 그러면 이제 갖다 붙이면 돼. 자, 가만 봐봐요. 요 경계는 누가 정할까요? 국가가 정하지. 그러니까 줄 쳐놔요. 경계 국정주의다라는 거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국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경계는 직선이, 곡선이, 직선. 그래서 경계 직선주의 줄 쳐놓고, 여기를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여기 최장거리로 장난친다고. 그러니까 그걸 최단거리에다, 단에다가 형광펜을 딱 넣으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계는 두 줄이 한 줄이. 한 줄이죠. 그러면 경계는 두 줄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읽어봐요. 경계, 불가분의 원칙, 줄 딱 끊어놓는 거야, 이제. 정리정돈을 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무슨 축이? X축. 요거는 뭐 있죠? Y축. 그러니까 축적, 경계의 원칙. 근데 여기에서 또 장난을 친 것은 요걸 찾아서 큰 것에 따른다라는 걸 포인트를 따보라고. 큰 것을 따른다. 요 큰 것, 작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큰 것에 따른다. 근데 봐봐요. 이제 외웠어. 봐봐요. 축적 경계의 원칙은 큰 것에 따른다, 큰 것에 따른다, 띄워놓고, 봐봐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봐봐요. 지금 이게 안 되면 오래오래 가는 거야. 자, 그럼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도에. 몇 분의 1? 600분의 1과 500분의 1에, 600분의 1에 따른다. X. 이게 이거하고 비하면 어디가 대축척이에요? 얘가 대축척이죠. 그럼 몇 분에 따른다? 500분의 1.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응용이 되면 사람들이, 뭐예요?
자, 맹목적으로 우리가 절대 뭐가 돼? 여기 봐봐요. 자, 2차 금목할 때 특히 앵무새들이 많아요. 앵무새. 그러면 앵무새가 어떤 앵무새간지 다람쥐간지 자기가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셋 중에 한번 봐봐요. 자, 토끼가. 그 다음에, 자, 거북이가 한번 자기가 이제 뭐야?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 봐봐요. 축적 정제의 원칙은 큰 것에 따른다. 큰 것에 따른다. 이것을 맹목적으로 해온 거야. 근데 문제 풀 때 틀리면 이거는 앵무새가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50대, 60대는 뭐예요? 금방 까먹어. 이거 봐봐요. 다람쥐가야, 다람쥐가. 자, 우리 숲속이 있죠. 숲속이 울창하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다람쥐. 또 하나는 딱따구리. 그렇죠? 다람쥐는 뭐예요? 머리가 되게 나빠. 건망증이 심해요. 그 다람쥐는 뭐가 좋아하죠? 도토리를 좋아하죠. 10개를 감춰서 그럼 몇 개를 다 먹어요? 2개만 찾아 먹어. 근데 8개는 찾아 못 먹어요. 그게 싹이 튼다고. 그 싹이 트요. 자, 그러면, 자, 오래오래 될수록 어때? 딱따구리는 청서부야. 숲속의 청서부가 딱따구리거든. 그럼 그 숲속이, 만약에 저기 뭐 검단산이라든지 저기 천마산 이쪽에 숲속이 울창한 데는 뭐가 많아요? 딱따구리하고 뭐가 많아요? 다람쥐. 자, 토끼가는, 토끼가가 특히 이제 우리 형님들이, 자, 젊은 분들이 토끼가가 많아. 대충. 그러나 한 번은 훑어가는 거야.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거북이가가 돼야 돼, 거북이.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나는 남들이 떠들던 나는 뭐예요? 천천히 간다.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천히 가도 돼. 왜 그래요?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60점 만점은 되거든. 지금 뭐예요? 7.5 맞아도 뭐예요? 외롭겠죠? 슬프죠? 외롭거나 슬프나 울면 안 돼. 누가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그죠?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2가지의 별명이에요. 요즘 좀 어휘전성이 돼서 한번 읽어볼래요? 볼매, 읽어봐요.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 그죠? 요즘은 어휘전성이 돼서 볼수록 매를 거둔 남자로 돼요. 자, 그럼 바보도 있죠. 바보. 바라보고 싶은 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거북이가가 돼야 돼.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개의할 필요가 없어. 자기 뭐 스텝, 자기 그 어떤 포인트를 짜서 어떤 꾸준히 나가면 다 합격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자, 요거 뭐 읽어봐요. 고등성의 원칙. 오늘 며칠이에요? 3월 21일? 네, 제 옛날 CC 생일입니다. 네, 생일이에요. 한번 연락할까 말까 문자로 달아줄까 봐, 에라 모르겠다. 오늘 오면서 케이프를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숫자에 대한 감각이 되게 좋아요. 숫자에 대한 감각이. 뭐가 날짜가 또 3월 21일. 아, 그러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왜 헤어졌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남녀 관계는 뭐가 필요해? 밀당이 필요해. 밀고 당기고. 그래서 고부절 권법이 필요해.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근데 요 경계는 어때요? 잡아당기죠.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이거예요. 부동성의 원칙.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정돈이 다 됐어요. 그러면 정리정돈이 다 됐으니까, 그 다음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는데 왜 여기 말고,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경계의 국정주의. 직선인데 경계의 직선주의. 야, 최단거리란다. 야. 경계는 2줄이 아니라 1줄이다. 경계의 불가분의 원칙이네. X축, Y축. 무슨 축적 종대의 원칙이구나. 잡아당기니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무슨 성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 요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요거 딱 보면 누가 생각나요? 학계론 교수님이 생각나야 돼. 토지의 특성 적어놔요. 청강이 듣는 사람은 올해 학교는 1번 문제가 바로 토지의 특성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저 토지의 특성은 그러면 2가지가 있어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적었으니까 오늘도 한번 적어보죠. 부부, 영계, 그죠. 자, 부가 뭐예요? 부증승. 요거는 뭐예요? 부동성. 그렇죠. 토지는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럼 현장 조사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게 임장활동이거든. 요거는 뭐예요? 영속성.
지난주에 배웠던 지목이죠. 잡종지에다 규정해놨네. 강남 땅이 비싸요? 강북 땅이 비싸요? 개별성이네. 그렇죠. 개별성. 자, 그러면 요 부정성에서 토지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토지의 공개념이 여기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 그러면 한번 부부연계. 자, 따지지 말고요. 부부연계 그러면 요렇게 해서 와서 따지는 사람이 있어. 봐봐요. 다 부부연계, 노계연계 이러지 말고 이렇게 따지는지 몰라. 따지는지 몰라요. 우리 수강생 중에 제일 따지는 사람이 뭐예요? 요거 와서 따기. 핑계는 누구한테 돼야 돼? 두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핑계가 되겠죠. 핑계 그러면 틀리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 다 외워줬네. 자, 요거 읽어봐요. 지적 국정주의, 요거 직선, 요거는 불가분의 원칙, X축, Y축, 축척, 정대의 원칙, 잡아당겨, 안 움직이죠. 부동성의 원칙. 요게 바로 경계, 결정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 그러면 이제 정리전돈이 다 끝났어. 나머지는 다 버려. 다 버리고, 여기에서 직선은 요거 하나 남겨놓고, 축적 경계의 원칙은 요거 큰 것에 따른다. 요거만 보면 돼. 요거만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 그러면 경계도 함부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기준이 필요해. 그래서 기준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그동안은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별표 3개를 딱 해놓으세요. 자, 1번. 자, 경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경계 결정은, 지산 경계 결정은, 지산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 여기 행강 편차나요. 기준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이제 다만, 요거는 애호라는 소리야. 다만, 그럼 요거는 이제 행강편이 필요해. 빨간 걸로, 다만. 그럼 책을 넘길 때 다만은 애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 그거는 색깔은 자기가 본인이 정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제가 빨간 거라고 해서 저는 파란으로 씁니다.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해, 그거는. 자기하고 약속만 하면 돼요. 다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그러면 요걸 옆에다가 좀 써요. 메모를 좀 해봐요. 자. 자, 그러면 써놓고 자기가 이제 딱 써놓고 볼펜으로 딱 써놓고 어디가 키워든지를 잡아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없는. 여기는 있는. 그렇죠.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적 공무상의 경계. 그래서 읽어요. 도산 경계에 따라. 도산 경계. 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경계에 따르냐? 바로 실제 경계에 따라죠. 실제 경계. 자, 실제 경계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 경계. 실제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자, 실제 경계는 그럼 뭐예요? 이걸 읽어봐요. 뭐죠? 읽어봐요. 뭐예요? 소유권. 그래서 민법의 소유권 파트에서 35회 때 출제된 지문이 바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슨 경계다? 실제 경계야. 실제 경계. 자, 그렇다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아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있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 지금 이제 쓰지 말고 이제 줄만 쳐놓으면 돼, 이제. 자, 요거는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요거 줄 쳐놔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행강편처럼 보충화. 자, 정리정돈을 하라고. 자, 연접되는 토지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그러면 하단부. 그러면 요거 니은하고 디귿을 묶어봐요. 디귿을. 이제 정리정돈을 해. 여기 절토 줄 쳐놔요. 우리 절토를 뭐예요? 공법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땅깎기라고 그러고, 땅깎기. 그래서, 요 절토, 그러면, 이거하고,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하고 헷갈린다고. 그러면 요거 동그라미. 절상. 네.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시험 잘 나오면 헷갈려버려. 그러면 이제 절상이에요. 그러면 해면 동그라미. 해면은 바다에 짜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바닷물이 쭉 빠져요. 그러면 바닷물이 꽉 차죠. 그러면 여기에 뭐라 그래요? 최대, 만조이. 달력 중에 제일 복잡한 달력이 뭘까요? 농협 달력이 있고, 국민은행 달력이 있고, 수협 달력이 있고, 신협 달력이 있어. 제일 복잡한 거는 수협 달력이야. 왜 그럴까요? 조수간만의 시간이 거기 다 적혀 있거든. 수협 달력 보면 뭐예요? 정신사나워. 근데 그거는 우리 해안가에 있는 사람 목숨과 같은 거예요.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물이 쫙 찾았다. 그러면 쫙 빠졌다. 썰물이죠. 쫙 찾자. 밀물이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걸 적어놔요. 최대 만조 이거죠. 평균이 아니야. 요거 최대를 평균으로 건져서 33회 때 2.5점짜리.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여기 봐봐요. 여기 봅시다. 자, 이게 호수라고 생각해봐요. 자, 겨울철하고 봄철은 어때요? 물이 바닥을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름철에는 꽉 차요, 안 차요? 차죠? 꽉 찹니다. 요 차이를 뭐라고 그래요? 하산계수야. 우리나라 하산계수 차이가 되게 커. 그래서 어때요? 댐을 만들어야 돼, 댐. 지금 그러면 우리 왕사남 있죠? 왕가사는 남자. 그게 뭐예요? 어디죠? 동강이야, 동강. 동강은 어때요? 동강댐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한 15년 전에 난리 났었어요. 이거는 자연을 파괴하는 거다? 근데, 인력적으로 안 돼. 왜? 동강은 지질학적으로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석회수 지역이요. 석회식 시험은 물만 만나면 녹아듭니다. 녹아들어요. 그래서 동강댐을 만들려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요. 지금 우리가 저희 고향이 뭡니까? 지리산이거든. 그러면 지리산에서 뭐예요? 거기 안동댐을 만들어서 큰 대형댐을 만들면 지리산이 큰 대형댐이 돼요. 그래서 대구하고 부산하고 식수를 주려고 그러는데 못 막아요. 왜 그럴까요? 자, 거기 통일신라 시대에 실상사가 있어요. 실상사. 제가 이 실상사를 8번 갔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까지. 범소풍, 달소풍. 맨날 가봐야 실상가입니다. 실상가를 가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그게 지리산 안동댐을 만들면 어때요? 물이 차버려. 물이 잠겨버려. 근데 봐봐요. 근데 계속 댐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뭘 심을까요? 자, 우리 보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유실수는 뭘까요? 유실수가 조상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마을이 이제 침식되니까 어때요? 뭘 심었어요? 유실수를 심었죠. 그럼 유실수를 뭘 심었을까요? 사과를 심었어. 그래서 길거리에 가봐요. 함양사과라는 게 있어. 함양사과. 일교차가 되게 심하거든. 그래서 그나마 함양사과가 나오게 된 게 그런 이유예요. 함양사과. 자, 그래서 이제 함양사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일교차가 무척 심합니다. 아침에. 여름철에도 추워서 추워. 어느 정도. 산이 얼마나 높으냐 봐봐요. 하늘을 봐야 돼, 하늘. 제가 그러면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야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봐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에 올라왔어. 육상에 갔어요. 자, 오래 달리기를 해서 폐활량이 세요, 안 세요? 세죠? 남들하고 2바퀴 반이 차이나. 그래서 육상부를 했다고, 육상부를. 폐활량이 커가지고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저기 안산학원에서 저기 고잔역까지 오는데, 지나가는데 자신 있다. 그래서 한번 달려봤어요. 막 뛰었는데 도착하는 순간 문이 잠겨. 그렇죠? 숨이 막 가쁜 거예요. 그 이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가 물이 꽉 차죠. 그렇죠? 읽어봐요. 그러면 호수니까 읽어봐요. 최대 만수이. 그렇죠? 자, 그러면 해면은 최대 만조이고 수면은 최대 만수이라는 거야. 어떤 확 모의고사에 과거에 해면 해놓고 요렇게 최대 만수이가 되는 선 틀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해면은 읽어봐요. 최대 만조이. 수면은 최대 만수이 선 이렇게 돼. 자, 여기 읽어봐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제 방이거든. 요쪽에 제 방이에요. 자, 이쪽을 어깨선을 한다고. 여기다 줄 쳐놔요. 이거요. 제 방 줄 쳐놓고 바깥쪽 어깨선. 제일 많이 출제돼서 간평도 많이 출제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봐봐요. 요거는 사적 분쟁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다 지워놨네요. 자, 이제 같이 해봅시다. 높낮이가 없어. 높낮이가 없어. 중앙. 높낮이가 있어. 하단부.
자,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를 경계로 하거든. 그러면 해면은 뭐예요? 최대 만주이죠. 호수는 최대 만수이죠.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이죠. 자, 여기에서 사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 어느 걸까요? 요 중에서. 요거 사적 분쟁이 생길 일이 없죠. 사적 분쟁은 요 세 개만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거하고 이제 믹싱을 해줘야 돼. 다만. 자, 재산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에 여기 줄쳐놔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줄쳐놔요. 자,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러면 요거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기역, 니은, 디귿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뭐에 따라서 줄쳐놔요. 소유권에 따라서. 그러면 요거는 무슨 경계다? 실제 경계라는 거야. 그러면 요 세 개.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은 사적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러면 요거하고 믹싱을 시켜봅시다. 자, 재산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에. 자, 그러면 연대 때는 토지 간에 넘내 차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른다? 소유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거하고 믹싱 좀 해놓으라고, 믹싱. 그러니까 요거는 다툼이, 요거는 우리 뭐 사적 분쟁이 생길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요게 결론적으로 요 기역, 니은, 디귿은 뭐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딴.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은 뭐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그러면 여기 장경규 봐봐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우리 민법 35일 때 물권법에서 출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없는을 포인트로 줘야 돼. 없으면 무슨 경계? 도상경계. 그러면 요거 없는 그러면 중앙. 있다면 하단부. 절토된 부는 절상. 그래서 여기 옆에 절상 자꾸 헷갈리니까 절상이라고 암기해 두시고. 해면 그러면 어디로 점부해야 돼? 최대 만주의. 수면은 전수의. 제방은 어디? 바깥쪽 어깨선. 또라이가 어떻게 장난쳐요? N쪽 어깨 부분. 미쳐버려. N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결론 떨어뜨리게 한 시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놓고 요거는 따로 관리하셔야 돼. 따로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점이 있어. 자주 출제된다. 자, 그러면 자, 요걸 한번 줄쳐놔봐요. 자, 요거. 자, 경계는 그러면 틀려. 요거 봐봐요. 무슨 경계로? 지상경계. 그러면 요 뚝 담장이 나오면 경계가 아니라 뭐예요? 뚝 담장 나오면 지상경계예요. 요거 뭐 장난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자, 요건 니은과 관련돼서 이게 니은은 따로 발표하나. 이 사고를 많이 쳐, 이 지문이. 자, 지적성환층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요거 행간 편차나요. 무슨 경계? 지상경계. 지상경계, 그러니까 요거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요 밑에다 써요. 자, 자꾸 헷갈려. 뭐하고 헷갈려요? 뭐라고 써놨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는 앞에 좌표가 나와야 돼. 여기 지상경계가 나오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야. 그러니까 여기를 포인트로 잡아야 돼. 지상경계, 그렇죠? 지상경계. 자, 요 자리가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나왔다면 뭘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경계하고 요 지상경계를 딱 맞춰놓으라고 선팅을 해서. 그러니까 줄을 딱 가서 지상경계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뭐 외우는 방향을 하지 말고요. 외우면 금상첨화겠지. 근데 6과목이다 보니까 너무 외울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지상경계 키워드 잡아서 이쪽으로 치고더라.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다른 거야. 이거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 기타 공부가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거는 지적 공부인 거야. 그러면 지상경계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지상경계 그러면 뭐예요? 지상경계 땅 위에 지상경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 잡아야 돼? 사진 찍어놔야지. 사진 파일, 그렇죠? 이치가 나오겠네. 외우려고 그러지 말라고. 4번 출제됐는데. 그러면 그 뒤에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지상경계점 등록판사항. 자, 요거 찾아봐요. 자, 몇 페이지죠? 25페이지.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감 가는 대로 해봐요. 감 가는 대로. 자, 소재 집어는 다 소재가 없으면 안 되잖아. 집안 이거는 다 등록되는 거야. 자, 경계점 좌표.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자에게 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요거는 비싼 땅이거든. 그러면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거예요. 차이점이. 요거는 비싼 땅, 싼 땅. 비싼 땅.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싼 땅. 그렇죠. 싼 땅. 그러면 싼 땅이에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야. 그러면 봐봐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차이는,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싼 땅. 요거는 비싼 땅이 있거든. 근데 비싼 땅, 싼 땅이 비싼 땅으로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도시 개발을 시행하면. 그렇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자에게 한정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 봐봐요. 자, 땅이냐? 땅이죠. 땅이 느낌.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이치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이치. 그렇죠? 근데 요걸 하나 조심하라고. 5번에 1번을 여기 특이해서 1번을 지상 경계하면 경계인데 무슨 지목이 있느냐. 그래서 요걸 함정을 많이 봐. 그래서 1번에 별표 하나 놓고. 자, 그러면, 자, 지상 경계니까 사진 찍어서 보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사진 파일. 자, 경계점 종류도 우리가 알아놔야죠. 여기 무슨 이치. 그렇죠. 별 것도 없어. 감 잡아. 좀 오후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할 때 감 잡아봐야 돼. 꼭 외워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4번 출제됐다. 4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였고 외우지 말고 아, 소재 다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이 비싼 땅이 싼 땅이 비싼 땅으로 갈 수 있으니까 경계점 좌표도 넣고 이걸 시행하는 지역이 있구나. 지상 경계니까 이치가 들어가고 그러면 사진이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치가 들어간다. 이 정도만 느낌은 잡으면 돼요. 근데 요게 특이해. 자, 경계죠? 경계에 무슨 지목이 있냐, 그러죠. 그래서 지목 실구만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등의 지목. 그래서 이걸 특별히 따로 관리하시라고. 지목과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요게 4번 출제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디귿과 니은 뭐 볼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개념 잡았으니까 니은을 잡아요. 지적확정 청약 줄쳐놔요. 자, 확정 동그라미. 확정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도시개발 사업이 튀어나와. 도시개발 사업은 말이 적어, 말이 많아. 아유, 말이 많죠? 그러니까 그러면 의사소통을 하나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읽어봐요. 사업 시행자. 그죠. 그러면 작년에 미리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이걸 지적청량 수행자로 장난을 쳤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자꾸 감을 잡아. 지적확정청약 무슨 기업이다?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말이 적어 많아. 많죠? 그러면 의사소통을 하나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뭐예요? 누가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업 시행자에게.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이렇게 장난을 쳤다고. 뭐 지적청량 수행자가 무슨 지적확정청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한번 보죠. 요거 별표 딱 3개를 해놔요. 요것도 따로 논점을 하나 잡으면 돼요. 별표 3개 놓고 이해하면 금방이야.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암기를 해오자.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몇 편지예요? 한 편지죠. 분할할 수 있어? 원칙으로 안 되죠. 건물이 분할되니까. 원칙은 분할이 불가능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요거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뭐 왕십리에서 왕십리 가지고 잘 졸다가 잘 왔는데 그게 남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수다를 떨고 하는지 머리털이 희끗희끗 해가지고 한 대 칠래다가 거기 그 옆에 부인인 것 같아요. 부인이 휘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 광나루에서 내리더라고. 광나루에서.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 읽어봐요. 왕 몇 킬로? 4킬로. 그죠. 경복궁에서 4킬로 떨어졌어. 왕십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왕십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4킬로 떨어졌으니까 왕이 걸어가면 뭐예요? 걸어가면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러면 말 키워줘야 되잖아. 마장동. 옆에 트는 그쪽에 이제 말을 키우는 거거든. 그래서 왕십리야. 여기가 무슨 동이야? 천호동. 과거에 조선시대 집이 1000채가 있었다는 거야. 천호동. 그래서 천호동.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여기 봐봐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자, 그러면 왕십리를 왜 이야기하느냐? 과거의 사회면에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자, 봐봐요. 자, 4층 건물인데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네요. 자, 요게 철거가 돼서, 여보 철거가 돼가지고 뭐야? 가장 서울시내에서, 서울에서 흉측한 건물. 그래서 요 건물을 소개하더라고. 근데 함부로 철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확정 판결을 받으면 철거할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정 판결 주잖아요.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